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쓰려고 보니 또 가슴이 찌릿해지네요. 제가 겪은 일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속을 끓고 있다가 여기에 털어놓으면 숨구멍이 트일 것 같아서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에겐 딸 둘, 이제 20년 넘게 함께 삶아떼며 살아온 남편,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과묵하고 순한 사람이라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곰보다 여우 같은 남편이 낫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100번 공감할 때가 있을 정도로 워낙 자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바른 사람이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참 재미없죠. 제가 부탁한 자리인데. 정말요? 몰랐어요. 네, 마음에 들어서 자리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몰랐네요. 그나저나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일하실 생각이세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는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죠.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꿈입니다. 일은 얼마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로 가정을 이끄는 게 더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취직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생각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웠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는 풍경이 그려지더라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꿈을 가진 남자,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는 남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자리까지 마련해달라던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걸 보니 대충 성향이 어떤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도 제가 먼저 했어요. 오늘 만날까요? 내일은 시간 되세요?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얘, 너 미쳤어? 무슨 그런 남자를 만나? 내가 보기엔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심심풀이로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결혼까지 감행하게 되었죠. 심지어 프로포즈도 못 받고 제가 답답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해 아이도 낳고 성실하게 일한 남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월급 통장을 다 맡기고 양말 하나 사시는 것도 허락받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경제권도 다 맡기고 변함없는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 바른 생활 남편이었죠. 가끔은 그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아? 헤이 무슨 그 돈이면 애들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지. 다른 남자들은 차에 환장한다던데 그럼 취미 같은 건? 무슨 취미야.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나 말고 당신 계속 회사만 다니는데 안 심심해?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모범생이라 그게 걱정이네. 갑자기 왜? 잘만 살고 있는데. 명품 시계라도 하나 사볼래? 갖고 싶은 거 없어? 됐다니까. 그냥 쥐포나 더 시켜줘. 그놈의 쥐포 타령.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어. 가끔 비상금도 걸리고 아니면 술 먹고 와서 진상짓을 하든가 아님 게임에 빠지든지 내 친구 남편들은 죄다 낚시하러 간다고 주말 내내 집에 없다고 난린데 우리 남편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까 참 연구 대상이야. 무사고로 사는 거에 감사해. 오로지 쥐포 먹는 재미밖에 없잖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퇴근하면 지하주차장에서 2시간씩 있다 오거나 그런 일이 많아졌죠. 밥을 차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또 새벽에 혼자 차디찬 베란다 바닥에서 누워있더라고요. 당신 자다 말고 왜 여기 있어? 더워? 아니야, 아무것도. 울었어? 아니야.
혼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에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혼자 화장실 안에서 운다거나 차에 앉아 한참 넋을 놓고 있는 때가 많더라고요. 처음엔 회사에 복잡한 일이라도 있나 보다. 남자들은 워낙 그런 일을 숨기니까 잠시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상태가 날로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죠. 하루는 출근하는 남편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안 먹는다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이래 갑자기? 나는 당신 주는 건 다 먹어야 돼? 내가 애완견이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당신답지 않게. 나에 대해서 다 알아? 왜? 난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가만히 두라고. 나 좀 내버려둬, 제발. 누가 당신 괴롭혔어? 못 본 척해. 그냥 그게 도와주는 거야. 기막혀. 맨날 차리는 아침인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일이야. 내가 못 먹는 걸 준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거야? 주식했어, 나 모르게? 돈밖에 모르지, 당신은. 내가 돈으로 허튼 짓이라도 해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지. 그래서 당신 좋아하는 그 돈, 그거 벌려고 내가 죽고 싶어도 견디는 거야, 지금. 죽고 싶다고? 응, 맨날 그 생각뿐이야. 달리다가도 뛰어내리고 싶고, 머리 위에 뭐라도 떨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네. 큰 트럭이 제발 내 차를 쳐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눈 뜨지 않고 그냥 눈 감았으면 싶고 그래. 왜? 이상해? 그런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더군요. 며칠간 긴 설득 끝에 남편과 정신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부정적으로 엇나가는 반응을 보이더니 오랜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린 듯 상담 받아보려고 당신 말대로 소개받았어, 친구한테. 아는 곳이면 더 편하지. 잘 결정했어. 잘했어. 아프다니까 무슨 7살 애처럼 대하네. 미안해. 조심할게. 다행히 남편이 지인을 통해 병원을 소개받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막상 병원에 가보니 고해성사를 하러 온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속마음을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1시간 이상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속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았죠. 죽고 싶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불안했거든요. 이러다 진짜 덜컥 나쁜 생각을 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온 병원에서 남편은 마음을 열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요즘 어떠세요? 같이 지내시면서. 불안해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렇죠. 남편분은 요즘 많이 겪는 공황장애 초기인 것 같고요. 불안 지수도 아주 높은 편이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감정을 너무 문제 삼거나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초기면 괜찮은 거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서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지해 주세요. 이럴 땐 누구보다 가족이 가장 힘이 많이 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태 남편 마음을 몰라주고 산 죄가 이렇게 돌아왔나. 돈 때문에 죽지도 못했다는 대못으로 박힌 남편 말이 계속 떠오르던 참에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니 고맙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추스리고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남편하고는 전과 180도 달라진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면 다르게 대한다고 질색을 하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 싱크대에 음식을 다 버려버리는 짓을 하는데 그때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담담한 척 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치더라고요. 시골 내려가 있을까봐 잠시. 어머니 댁에?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엄마한테 가? 그럼 어디 아는 데 있어? 예전부터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시골 촌놈이라 결국 그런 데 가야 마음이 편해. 당신하고 붙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것도 미안하고. 당신 여행 좋아하는데 못 갔잖아. 이 기회에 다녀와. 한 달 정도 비울 거야. 더 길어질지도 모르고. 아이, 그래.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오로지 당신 생각만 해. 아프니까 좋네. 원하는 건 다 하라고 하고. 시골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 달 이상을 간다고 하니 캐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것 또한 신경을 건드리는 일일까 싶어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 부부도 아니고 해외로 훌쩍 가버린 기분이 들어 적적하기도 했지만 눈치 보고 움츠렸던 마음이 조금 펴지는 기분이 들었죠. 하루에 전화를 2통 이상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곤 해서 나중엔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만 받는 걸로 암묵적인 규칙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파도 소리가 나는 한적한 시골에서 잘 지낸다니 안심은 했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도 안 해주는 수상한 부분이 자꾸 찝찝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아빠 소식이 궁금하다면서 연락을 하면 사진 한 장도 안 보내고 잘 있다고만 뭉뚱그리더라고요. 원래 남편 성격이면 아이들에게 일기를 써보내는 수준으로 보내고도 남았을 텐데 평소와 다르게 무심한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궁금해도 참고 남편 연락을 기다리던 때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친구하고 수다 떨 기분이 아니라 일부러 피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진 한 장이 날라오더군요. 너희 남편 화면빨 잘 봤더라. 그나저나 갑자기 왜 여기가 있어? 회사 그만둔 거야? 못 알아볼 뻔했네. 시골 방방곡곡을 리포터가 취재하면서 다니는 프로그램에 남편 얼굴이 정면으로 떡하니 잡혔더라고요. 시장 안에서 어느 여자와 다정하게 부부처럼 일하는 남편 모습을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잘못 받겠다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 익숙한 가게였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결혼한 뒤 냉동실에 산더미처럼 쥐포를 쌓아두고 먹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하게 한 집에서만 그걸 시키더군요. 결혼 전부터 그 집 것만 먹었다면서요. 다른 데는 허튼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이라서 그깟 쥐포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 그 길로 남편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연락이 된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있는 곳을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깊어지는 의심을 잠재울 길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5시간을 타고 가야 하는 그 버스 안에서 남편이 나온 프로그램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면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부부 이상의 관계처럼 보이더군요. 전 모자를 꾹 눌러 쓴 채로 시장 안에 들어가 복잡한 인파 속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다행히 건너편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서 오래도록 그 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죠. 카페 사장님이 절 보며 방송 보고 오셨어요? 아, 네. 궁금해서 와봤어요. 방송이 무섭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와요. 복작복작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20년 넘었죠. 이 동네 토박이에요. 저 앞에 건어물 가게도 오래됐나요? 저 집도 23년. 다 토박이들이죠.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와서 아주 깨가 쏟아져요. 맨날 문 닫고 안 나와. 아, 부부가 하는 거구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 집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오거든요. 그래도 아주머니 혼자서 참 대단하지. 내가 저 아저씨 결혼식 때 보고 몇 번 못 봤으니까. 결혼식이요? 아, 그때도 시장에 있었으니까 상인들이 다 같이 갔었죠. 저 그럼 아이는요? 애는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나 보더라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저만한 인고 부부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결혼식까지 올리고 두 집 살림을 차리면서 감쪽같이 살아왔다는 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아픈 건 사실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더군요. 여길 오기 위한 수작이었는지도 모르죠. 병원도 소개받은 곳이라고 했으니 확인할 도리가 없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의 모습을 하염없이 보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문을 닫고 돌아서는 장면을 눈으로 보니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충격이더라고요. 전 그날 밤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미쳤어? 안 받으면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남이야? 당신 살았는지는 알아야지. 약은 먹어?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고 끊어. 나도 병원 가볼까 하고 약 타다 줄까 했지. 무슨 소리야? 거길 왜 가? 나도 당신 닮아서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 기가 막혀서 공황장애? 그게 그렇게 쉽게 걸려? 당신도 갑자기 그랬잖아. 나도 그럼 그럴 수 있지. 심심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 여자랑 있어서 그런지 매몰차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아, 그럼 진단에 앞서서 몇 가지 검사를 거친... 아니요, 검사에 필요 없고 확실히 공황장애예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진단이 필요해요? 돌팔이처럼 바람 피우고 싶은 놈 공황장애 병도 만들어주면서 다 알고 왔으니까 병원 문 닫고 싶지 않으면 제가 하는 대로 해주세요.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 남편 동창 부인이시죠? 남편 부탁받은 거 다 알아요. 알고 온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한참 망설이더니 남편 사진을 보여주니 솔직하게 꺼내놓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증언을 확보한 뒤 남편이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몇 번이고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이제는 제가 정신병이 온 것처럼 고통스럽더라고요.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하면서 숨기고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상 공황장애 걸린 게 사실이라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전 덤덤하게 건어물 가게 앞을 찾아갔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처음 뵙네요. 주문만 하다가. 그리고 안에 있던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놀라서 당신이 왜?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잘 봤어. 참 재밌네. 아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예, 맞아요. 잠시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해서요.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세뇌가 잘 됐네. 결혼까지 한 부부가 왜 이러실까? 여보 나가자. 내 이야기 조금만 들어봐. 나중엔 죽을 병 걸렸다고 하고 올 생각이었어? 그냥 이혼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만이지. 치사하게 머리를 써?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시장의 상인들이 결혼식 갔다 온 것도 다 기억하던데 어떻게 설명할래? 이분들도 다 미친 인간으로 몰아갈래? 이 시장 전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야? 입 다물어. 잘못했어. 내가 예전에 실수로 그런 거야. 아니야. 닥치라고 했지.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넌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평생 우리 애들하고 나 속인 죄 죽어도 못 갚아. 여보, 애들한테는 제발. 너 좋아 죽는 쥐포하고 저 여자랑 살아. 있던 병도 낫겠네. 굳이 없는 병까지 만들어서 쇼를 해? 앞으로 애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여기서 처박혀서 살아. 쥐 죽은 듯이. 잘못했어. 내가 빌게 한 번이야 정말. 나 알잖아. 내가 바람 피우러 여기까지 오고 그런 놈 아닌 거 다 알잖아. 허튼 짓 안 했어. 그건 옛날 일이야 정말. 믿어줘 제발. 손 안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불결하니까. 이제 네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못 믿어. 이러고 살겠니? 나 모르게 또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또 결혼은 안 했어.
아님 전국에 살림 차려서 순회 공연 다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다 싸서 그 가게로 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고도 저는 20년이나 속여온 시간이 해소가 안 되더군요. 이 인간은 앞으로도 더 교묘한 짓을 하면 했지 여기서 멈출 거란 생각이 안 들더군요. 곰이라고 믿었던 인간이 여우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가리고 곰처럼 살아왔다는 걸 아니까 소름이 끼쳐 눈 마주치기도 힘들더군요. 믿음이라는 게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고 빌고 아이들까지 만나면서 노력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아빠의 교묘한 짓에 질린 모양이더라고요. 클 만큼 크고 감수성도 풍부한 아이들이다 보니 더 상처가 큰 것 같았죠. 결국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하던 그 여자도 시장에 불륜 행각을 알리고 인생 종치게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아이들이 말리더군요. 그 여자도 아빠로 인한 피해자일 거라고요.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고 근근히 사는 여자까지 망쳐놓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 하나 끊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의젓한 딸들을 보며 남편 복은 없어도 그 자리에 보석 같은 아이들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손을 쓰기도 전에 그 병원은 이미 알아서 망했더라고요. 그런 비겁한 짓으로 돈을 버는데 오래 갈 리가 없었죠. 요즘은 아이들과 저녁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엄마 남자친구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누구라도 만나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제 마음은 남자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네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고 멍청하게 곁에 있었으면 제 삶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때라도 안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속은 시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더 시원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안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